제1장 교육 최초의 학교 수메르의 학교는 인류 문명에 대한 수메르의 가장 중대한 공헌인 세계 문자 체계의 발명과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것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우르크라는 이름의 수메르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그 기록은 1000점에 이르는 작은 상형 문자 점토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경제와 행정의 비망록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공부와 실습에 관한 약간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기원전 3000년까지 올라가는 시점이고 당시의 몇몇 필경사들은 벌써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다. 진보는 그 후에 여러 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2500년경에 이르면 수메르 전역에 걸친 상당수의 학교에서 문자가 공식적으로 교육되고 있었다. 수메르인 노아의 고향인 고대 슈르파크에서는 1902년에서 1903년에 걸쳐 상당한 분량의 학교 교과서들이 발굴되었고 그것들의 연대는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수메르의 학교 체계가 성숙되고 번창한 것은 기원전 2000년대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이 시기로부터는 이미 수만 점의 점토판이 발굴되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점토판들이 지하에 묻혀 미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대다수는 행정상의 특성을 담고 있으며 수메르 경제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이 시기 전체에 거쳐 그들의 기술을 행하고 있던 필경사들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하급자와 상급자가 있었으며 왕실과 사원의 필경사들이 있었고 특정 부문의 행정활동을 매우 전문적으로 기록하거나 정부 고위 관리가 된 필경사들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상당 규모와 중요성을 가진 수많은 필경사 학교들이 수메르 전역에 걸쳐 번성했다고 추정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메르 학교의 체계, 조직, 교육의 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시기의 점토판은 없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원전 1000년대의 전반부로 가야만 한다. 이 후기 시대로부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일부로서 직접 행한 온갖 종류의 실습들로 채워져 있는 점토판들이 이미 수백 점 발굴되었다. 그들의 필기는 초급자들의 보기 딱할 정도의 핥힌 자국으로부터 졸업을 앞둔 상급자들의 우아하게 씌어진 기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결론적으로 이 고대의 습자본들은 당시 수메르 학교의 교수 방법과 교과 과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운 좋게도 고대 수메르의 교사들은 학교 생활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좋아했고 이것을 주제로 한 그들의 에세이들 중 일부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모든 기록들로부터 우리는 수메르 학교의 목적, 학생, 시설, 교과 과정, 그리고 교수 방법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그토록 이른 시기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수메르 학교의 원래 목적은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적, 행정적 필요, 각별의 신정과 왕궁의 그러한 면을 충족시키는 필경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처음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점은 수메르 학교의 주요한 목적으로 끝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특히 교과 과정이 계속 늘어난 결과로 학교는 수메르에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건물 안에서 고대의 인문학자이나 과학자들은 신학,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지리학, 수학, 문법, 언어 등 모든 지식을 연구하고 성과를 더해 나갔다. 더하여 오늘날의 학문기관과는 좀 다르게 수메르 학교는 창작의 중심지 역할도 했다. 즉, 과거의 문학 창작물에 대한 연구와 사본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들도 지어졌다. 수메르 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신정과 왕궁에 봉사하는 필경사들이 되었지만 그 나라의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바쳤다. 오늘날의 대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 고대 학자들의 많은 수는 그들의 교수비로 먹고 살았고 그 외의 남는 시간에 연구와 저술을 했다. 처음에는 신전의 부속기관으로 출발했을 수메르 학교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속적인 기관이 되었으며 그것의 교과과정 역시 대개 세속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았다. 그 시대에는 교육이 보편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으며 가난한 자들은 장기적인 교육이 요구하는 시간과 금전을 감당할 수 없었다. 최근까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추정에 불과했다.
그러나 1946년 독일의 상형 문자 학자인 니콜라우스 슈나이더가 그것을 현재 남아있는 사료들로부터 확실히 증명했다. 약 기원전 2000년을 배경으로 하는 수천의 공개 경제와 행정 기록에는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필경사로서 기록되어 있고 그들 중 많은 수는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을 함께 적었다. 슈나이더는 이 자료를 편집하여 학교의 졸업생인 필경사들의 아버지들이 총독, 도시의 지도적 인물, 대사, 신정관리자, 군대 지휘관, 선장이나 함장, 고위직 세금 관리, 다양한 종류의 사제, 관리자, 감독관, 건설 현장 책임자, 필경사, 공문서 관리인, 회계상 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아버지들은 도시 공동체의 부유한 시민들이었다. 그 기록들에는 여자 필경사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수메르 학교의 학생들은 오직 남자들 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수메르 학교의 장은 전문가, 교수를 뜻하는 운미야였고 학교 아버지라고도 불렸다. 이에 반해 학생은 학교 아들이라고 불렸다. 조교수는 큰 형제라고 불렸으며 그의 임무들 가운데는 학생들이 100개의 새 점토판을 새기고 그들이 공부한 내용을 암송하는 것을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 중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과 수메르어 책임자가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출석을 확인하는 반정과 규율을 책임진 것으로 짐작되는 채찍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학교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 더하여 우리는 그들 수입의 출처에 대해서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학교의 아버지가 받은 수업료의 일부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제 수메르 학교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에게는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학교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있고 이것은 정말 초기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고대인들의 진술이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각난 정보들로부터의 추정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학생들이 직접 쓴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초급자의 최초의 시도로부터 아주 잘 만들어져 교수의 것과 거의 다름없는 상급 학생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수메르 학교의 교과 과정이 우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것들로부터 알 수 있다. 하나는 다소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과정이라고 묘사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문학적이고 창조적인 것이었다. 첫 번째 또는 과학적인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이 진리를 위한 진리를 추구하는 소위 과학적인 충동이라 불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그것은 필경사에게 과연 수메르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요한 학교의 목표를 위하여 성장하고 발전했다. 이 교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메르의 필경 교사들은 하나의 교수법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교사들에 의해 관련된 단어와 구절들로 분류된 수메르어를 학생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암기하고 베끼는 방법이었다. 기원전 2000년대에 이 교과서들은 점점 더 완벽해졌고 점진적으로 수메르의 모든 학교에서 이용되는 정형이 되어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무와 풀들, 곤충과 새가 포함된 동물들, 도시와 국가, 그리고 마을들, 들과 광물들의 수많은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편집들은 과학사가들도 지금에야 알기 시작하고 있는 식물학적, 동물학적, 지리학적, 광물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지식들을 드러낸다. 수메르의 학자들은 또한 다양한 산술 제표들을 만들고 많은 구체적인 수학적 문제들을 그들의 해결책과 함께 남겼다. 언어학의 분야 중 수메르어 문법의 연구는 학교 점토판에 잘 묘사되어 있다. 수많은 점토판들에는 아주 세련된 문법 연구를 보여주는 명사의 합성과 동사의 형태에 대한 긴 목록들이 새겨져 있다. 더욱이 기원전 2000년 말기에는 셈족인 아카드인들이 점진적으로 수메르를 정복한 결과로 수메르인 교수들에 의한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전이 편찬되었다. 셈족 정복자들은 수메르 문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수메르의 문학 작품들도 아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수메르어가 구두 언어로서 사멸한 지 오랜 뒤에도 그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모방했다. 따라서 수메르의 단어와 어구를 아카드어로 번역한 사전에 대한 교육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수메르 교과 과정의 문학적이고 창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그것은 우선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에 주로 발생해 발전했던 거대하고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공부하고 베끼고 모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수백 개에 달하는 고대 작품들은 형식면에서는 거의 모두가 시이며 분량은 50행에도 못 미치는 것에서부터 거의 1000행에 달하는 것까지 있다. 현재 발견된 작품들의 장르는 대개 다음과 같다. 수메르 신과 영웅들의 공적과 위협을 찬양하는 산문시 형식의 신화와 서사적 이야기, 왕과 신들에 대한 찬미가, 수메르 도시들의 멸망에 대한 애도가, 속담, 우화와 에세이 등이 포함된 지혜로운 글들이다. 수메르의 유적지들에서 발견된 수천 점에 달하는 문학적인 점토판과 파편들 사이에는 고대 수메르 학생들의 미숙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수메르 학교에서 행해진 교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전날 준비해 놓은 점토판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런 후 큰 형제, 조교수가 준비한 새 점토판을 학생들은 베끼고 공부했다. 큰 형제와 학교 아버지는 아마도 학생들의 점토판을 검사했을 것이다. 암기가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생과 조교들은 상당히 구전과 해설 자료, 일람표, 목록, 그리고 문학적인 텍스트 등의 보충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이것들을 받아 적으며 공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메르의 과학적, 종교적, 문학적 사고의 이해를 위해 엄청난 가치를 가져올 이 원고들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볼 때 사본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듯하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한 가지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메르 학교에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특성이 없다. 규율의 문제에 있어서는 회초리가 쉴 틈이 없었다. 선생들은 공부를 잘하도록 칭찬에 의해 학생들을 격려도 했던 것 같으나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의 잘못과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매에 의존했다. 학생들은 그것에 무사한 날이 없었다. 그들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매일 학교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방학이 있었을 것이나 우리는 그 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을 학교에 머무르며 공부에 전념해야 했다. 학생들이 언제 그리고 무엇을 계기로 그 분야에 전문화되는지 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활동에 대한 많은 다른 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다. 고대 수메르의 학교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 번에 걸친 메소포타미아의 발굴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건물일 거라고 짐작되는 건물들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니프루, 다른 하나는 시파르, 그리고 마지막 것은 우르에 있다. 그러나 방들에는 많은 탁자들이 발견된 것을 제외하면 그 건물들은 일반 가옥과 다른 점이 거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추정은 잘못된 듯하다. 그러나 1934년에서 35년 사이의 겨울에 니프루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마리를 발굴하던 프랑스 발굴대가 교실의 외형적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방을 발견했다. 특히 거기에는 1명에서 4명까지 앉을 수 있는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 긴 의자들이 여러 줄 있었다. 그러나 아주 이상하게도 이 방들에서는 탁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육체계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는 어떻게 느꼈을까? 제2장에서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거의 4000년 전에 씌어졌으나 최근에야 조각에 맞추어져 해석된 학교 생활에 관한 수메르인의 에세이가 있다. 그것은 수메르의 사제관계에 대하여 각별한 정보를 전해주려는 교육이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최초이다. 제2장 학교생활 최초의 촌지. 근동에서 발굴된 가장 인간적인 기록은 어느 학생의 일상생활을 그린 수메르 에세이다.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익명의 학교 선생에 의해 쓰여진 이 작품은 단순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당시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인간의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고대의 에세이에서 오늘날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수메르 소녀는 학교에 지각하여 선생님에게 벌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잠에서 깨자 그는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고 어머니를 재촉한다.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는 선생님과 조수들에게 회초리를 얻어맞는다. 이것은 아주 확실하다. 왜냐하면 처벌을 의미하는 수메르의 기호인 막대기와 살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교사의 봉급은 오늘날보다 약간 빈약했던 것 같다.
아무튼 여기에 교사는 자신의 정해진 수입이 아닌 학부모로부터 오는 약간의 과외 수입에 아주 행복해한다. 점토판 학교의 교수들 중 하나의 창작이 분명한 이 작품은 학생을 향한 직접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학생, 자네는 요즘 무엇을 했나? 소녀는 대답한다. 학교에 갔습니다. 저자는 다시 묻는다.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가? 저는 저의 점토판을 암송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새 점토판에 필기를 하고 그것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에게 구두 과제를 주었고 오후에는 필기 과제를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오늘의 필기 과제에 대하여 말하며 나의 점토판을 암송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점심을 싸주세요. 학교에 가야 돼요. 어머니는 빵 2개를 준비했고 나는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빵 2개를 주었고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감독관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왜 늦었지? 두려운 기분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나는 선생님에게가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과 관계없이 그날 이 학생은 퍽 불운했던 것 같다. 그는 성급하게 일어나거나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등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여러 교직원들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최악의 사태는 선생님이 그에게 필기가 엉망이군 이라고 말하며 그를 매질한 것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그 어린 친구를 도저히 못 견디게 만든 것 같고 그는 그의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선물로 기분을 바꾸자고 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촌지다. 글은 계속된다. 그의 아버지는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말했다. 선생님이 집을 방문했고 그의 자리는 상석에 마련되었다. 소년이 옆에 앉아 시중을 들었고 선생님은 아버지와 함께 점토판 필기술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생님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며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선생님에게 새 옷을 입히고 선물을 주었으며 그의 손에는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이런 환대의 기분이 거나해진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읽혀지는 구절들을 통해 이 장래성 있는 제자를 찬란하게 격려했다. 얘야, 너는 말을 흘려듣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게다. 그래야 너는 필경수의 최고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할 것이다. 너는 너의 형제들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너의 친구들 중에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며 학생들의 지도 자격이 될 것이다. 너는 학교 생활을 잘해왔으므로 이제 지식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선생님의 이런 확신에 찬 낙관적인 발언과 함께 학교 생활의 에세이는 끝난다. 이 글의 저자는 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의 소품이 4천년 후에 부활하여 어느 미국 대학 교수에 의해 복원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당시의 유명한 에세이였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21점에 이르는 이 작품의 점토판 4본이 다양한 보존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13점은 필라델피아의 대학 박물관에 있고 7점은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점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간직되어 있다. 이 원문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맞추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09년 학교생활 원문의 첫 번째 조각의 사본이 젊은 세계 문자 학자인 휴고 라다우에 의해 만들어져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원문의 중간으로부터 발췌되었고 라다우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 후 25년 동안 저명한 동양학자들인 스티븐 랭든, 에드워드 치에라, 제누야크 등에 의해 그 작품의 여러 조각들이 더하여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원문의 진정한 중요성이 드러나기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했다. 1938년 이스탄불에서 연장 체류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 기록에 속하는 5점의 파편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들 중 하나는 4개의 난으로 나뉘어진 아주 잘 보존된 점토판이었고 원래는 전체 원문이 다 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다른 조각들을 적당한 위치에 맞추어 놓을 수 있었다. 그 이래로 보존 상태가 좋은 4개의 난을 가진 점토판으로부터 몇 줄의 파생된 문장만이 들어있는 파편들에 이르는 다양한 조각들이 필라델피아의 대학 박물관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일부 파손된 기호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체 원문이 완성되고 복원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문서의 내용을 세상에 충분히 이해시키는 전체 과정 중 첫 번째 장애물을 넘는 데 불과하다. 신뢰할 만한 해석은 각 부분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면서 더욱 어렵다.
기록의 여러 부분은 수메르 학자들인 시카고 대학 오리엔트 연구소의 소킬드 제이콥스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아담 팔켄슈타인에 의해 성공적으로 해석되었다. 그 해석들은 이전에 라이프치히와 앙카라에서 일했고 지금은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트 연구소에 있는 베너 렌즈버거의 여러 제안과 함께 전체 기록의 첫 번째 완역에 의한 좀비에 활용되었다. 이것은 1949년 전문 학술지인 아메리칸 오리엔탈 소사이언트지에 발표되었다. 이 고대 에세이의 단어와 구절들은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지만 미래의 어느 학자가 정확한 보강을 하는데 성공하리라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3장 아버지와 아들 최초의 청소년 문제. 오늘날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고대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아는 것이니 어느 정도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 제멋대로이고 사사건건 반항적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부모들의 골치를 썩였다. 그들은 거리와 대로를 배회하고 길모퉁이나 공공장소에서 빈둥거리며 감독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거리를 지어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들은 학교와 교육을 증오하고 끊임없는 방황과 불만으로 부모들의 복장을 뒤집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최근에 맞추어진 한 수메르 에세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 에세이를 전해주는 17점의 점토판과 파편들은 3700년 전에 제작되었으나 사실 원작이 만들어진 때는 몇백 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필경사와 그의 말썽꾸러기 아들에 관한 이 작품은 부자 간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아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후 거리를 쏟아지지 말고 곧장 집에 돌아오라는 훈계를 듣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충고를 강조하기 위해 그의 말을 되풀이한다. 에세이의 한 부분이며 에세이의 이 부분에는 아버지의 말만 이어진다. 그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거리에 돌아다니지 말고 학교 감독관을 공손히 대하며 학교에 가서 예전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배우라는 등 일련의 실제적인 지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 안 듣는 아들을 향한 혹독한 꾸짖음이 나온다. 아버지는 끊임없는 근심과 아들의 방종한 행동으로 죽을 지경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에 너무나 실망했다. 그는 아들에게 쟁기질이나 소를 돌보게 하지 않았고 땔감을 구해오도록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른 아버지들처럼 가족을 부양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제 구실을 더 못한다고 아버지는 한탄한다. 오늘날에 낙심한 많은 부모들처럼 이 아버지도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필경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에 특별히 상처를 받은 듯하다. 그는 동료, 친구, 형제들과 경쟁하여 그의 직업인 필경수를 이어받도록 아들에게 훈계한다. 그 직업은 가장 어려운 기술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세상에 구현되는 신의 기술이요, 재능이며 인간의 경험을 시적으로 전달하고 남기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아버지는 주장한다. 그는 계속하여 어떤 경우에도 아들의 아버지의 직업을 잇는 것은 모든 신들의 왕인 엘린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의 경향을 꾸짖은 뒤 본문은 약간 불분명해진다. 그것은 아들을 진실한 지혜로 인도하려는 짧은 말인 듯 싶다. 아무튼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그의 개인적인 수호신인 달의 신 난나와 그의 아내인 여신 닌갈의 가호를 비는 것으로 에세이는 해피엔딩을 맞는다. 다음은 이 에세이 중 가장 불분명한 구절과 행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의 직역으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디에 갔었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면 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지? 학교에 가고 너의 학교 아버지 앞에 서고 너의 과제물을 암송하고 너의 책보를 열고 너의 점토판에 필기를 하고 너의 큰 형제가 새 점토판에 너를 위해 써주도록 해라. 너의 과제를 끝내고 너의 감독관에게 말한 뒤 나에게 와라.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을 알아듣겠느냐? 알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얘야, 지금 말해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서 말해라. 학교에 가고 저의 과제물을 암송하고 저의 책보를 열고 저의 점토판에 필기를 하고 저의 큰 형제가 새 점토판에 필기를 해주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제와 공부를 끝내고 저희 감독관에게 보고한 뒤에는 아버지께 와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한참 혼자서 말한다.
얘야, 이제 철 좀 들어라. 공공장소에서 서성거리거나 길에서 배회하지 마라. 길을 걸을 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마라. 너의 감독관 앞에서는 겸손하게 굴고 어려워함을 보여라. 네가 두려워하면 감독관은 너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거리에서 배회하는 네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최초의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라. 학교에 가라.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나의 아들아, 최초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조언을 들어라. 내가 지켜보고 있는 잘못된 자여, 내가 나의 아들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나는 인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들의 자식들과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그들 중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보를 현저로 바꾸며 뱀의 좋은 면을 보고 네가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마음이 너로 인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멀리 했고 너의 방황과 불만에 개념치 않았다. 그래, 나는 너의 방황과 불만에 개념치 않아왔다. 너의 불평 때문에, 그래, 너의 불평 때문에 나는 너에게 화가 났었다. 그래, 난 너에게 화가 났었다. 나의 마음은 마치 사악한 바람에 휩쓸린 것 같았다. 너의 불만은 나를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너는 내가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는 내 전 인생에서 절대로 너를 나무하라고 숲으로 보내지 않았다.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은 나무를 하기 바쁘지만 너는 네 인생에서 결코 나무를 하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나의 짐수레를 밀도록 너에게 시키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밭에서 쟁기를 끌도록 너에게 시키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땅을 개간하도록 너에게 시키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육체노동을 하도록 너를 보내지 않았다. 가서 일을 해서 나를 먹여 살려라. 나는 절대로 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너 같은 다른 이들은 일을 해서 부모를 공양한다. 만약 네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올바르게 평가한다면 너는 그들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들은 각자가 10그루의 보리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어린아이들조차 각자 10그루를 제공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위해 보리를 증가시키고 보리, 기름, 그리고 양모를 바친다. 그러나 너는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성인이지만 그들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너는 그들처럼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노동을 시킨다.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일하도록 너에게 시키지 않았다. 나를 노하도록 만든 잘못된 자여.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에게 정말로 노할 수 있다. 나는 친척들과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았다. 너에 관한 소문들은 그들을 근심스럽게 했고 그들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의 동료, 너는 그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다. 왜 너는 그를 본받지 않느냐? 너의 친구, 너는 그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다. 왜 너는 그를 본받지 않느냐? 너의 형을 본받아라. 너의 동생을 본받아라. 엔키가 이름 붙여 모든 기회들 가운데 그가 필경술이라 이름 붙인 것만큼 어려운 기술은 없다. 왜냐하면 바다나 긴 운하의 제방과 마찬가지로 노래가 아니라면 너는 나의 조언을 듣지 못할 것이고 나는 나의 아버지의 지혜를 너에게 되풀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것은 엔릴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다. 나는 밤낮으로 너에게 고통받았다. 너는 밤낮으로 쾌락에 빠져 있다. 너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너는 살찌고 얼굴이 둥그러지고 힘이 생기고 우쭐해졌다. 그러나 너의 친척들은 너의 불운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즐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인간성을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너와 다투는 자로부터 너의 신 난나는 너를 구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로부터 너의 신 난나는 너를 구할 것이다. 너의 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인간성이 너의 목과 가슴을 고귀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너의 도시인 현자들의 대표가 될 것이다. 너의 도시의 좋은 장소들에서 너의 이름이 회자될 것이다. 너의 신은 너를 칭찬할 것이다. 너의 신 난나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신 닌갈의 호의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을 운영하는 것은 학자, 시인 또는 휴머니스트들이 아니라 정치가, 관료, 그리고 군인들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 다루어질 최초는 혐의 정치와 정치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5천년 전 수메르의 한 지배자에 관한 것이다.